장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광고예요. 광고, 홍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거의 3패널의 구성으로 모아서 3대를 제가 완전히 수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또 시간이 또 길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조금 짚어가면서 한번 이것이 광고나 우리가 소비 컨슈머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소비자주의, 컨슈머리즘이 이제는 또 뉴웨이브가 또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카락터는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흘러가며 그것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그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언제나 우리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적에 지금 당장 겪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게 돼 있어요. 이제 프락시미티 이슈가 될 것인데 옛날에 우리 서서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별로 생각을 못하고 지금도 우리 이 교수님 소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홈쇼핑 이야기를 했잖아요. 홈쇼핑, 인터넷 이렇게 가면서 디지털 월드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가 당하는 영향력이 지대한 것은 맞기는 맞는데 과연 우리가 소비자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영위하는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소비자적인 역할을 가졌던 것이 과연 그러면 최근의 일이냐? 그건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거꾸로 돌아가자면 1830년쯤에 불란서의 정치철학을 했던 그 알렉시스 데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가 6.1주의라는 생각자가 미국의 왜 소유견문 고리 갖고 보고 소유견문록이라는 걸 썼던 여러분이 왜 기억하잖아요. 이분이 프랑스 출신의 정치철학자인데 미국을 가서 한참 구경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불란서에 돌아와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당장 곧 죽기나 할 것처럼 이 세상 물건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인가 짚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꽉 잡는 것처럼 보이지는 또 않는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방금 나가서 또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라는 생활 방식을 벌써 1830년대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1830년대라고 하면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굉장히 옛날이고 무슨 우리처럼 풍요로운 소비 사회가 틀림없이 아니었을 것인데 미국인들 간에 이미 벌써 그런 소비 성향으로 의심되어 보이는 징조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왜 잠언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새 것은 없다라고 할 적에 해 아래라는 말은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새 것은 없다. 그죠? 로마서 1장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깨달은 생각들이 벌써 비추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거 우리 기억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예전의 이야기들 그런 경향이 벌써부터 있었음을 생각을 그저 한풀 이렇게 접어놓고 최근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은 이제 그 소비 사회가 이제 막 발전해 오면서 신용카드 등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신용을 사용하는 일이 너무 빈번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비라고 하면 사실은 다 소비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소비도 있고 나쁜 소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바운더리가 딱딱 정해져 있고 제목이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좋은 소비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위한 소비, 엄마 아빠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에 쓰는 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해야 하니까 쓰는 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견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로 이제 의심하듯이 흥청망청 너무 과도한 소비가 불필요한 게 보이는 것처럼 진행될 적에 이거 나쁜 소비라고 하면 그것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경우에는 틀림없이 그 좋은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용 수입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굉장히 나쁜 영향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불건강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경제가 점차로 발전하고 확장해야지만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이전 세대보다 나아질 것은 분명한 일이겠죠.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다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대중적 소비가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생활의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는 반드시 있겠죠. 그런데 소비사회가 형성된 후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에 당겨 쓰는 좋지 않은 버릇들을 우리가 자꾸 빌드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아주 규모에 맞는 소비를 잘 꾸려나갈 적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우리들 물론 정도의 차이겠지만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딘가 내 주머니에 있는 내게 허락하는 이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또 고백해야 할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중첩되다가 보면 틀림없이 미래에 사용해야 할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무슨 국민연금이나 이런 아주 이제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로 우리가 이미 벌써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공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만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정말 돌려받을 혜택을 받을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그 세이프티 존 안에 들어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심히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자유경제 원칙을 고수하는 경제학자들마저도 한 가지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버드 대학의 줄리엣 쇼라는 여성 경제학자가 이런 생각을 적었어요. 전통 시장 경제를 옹호하던 보통 유틸리티 티오리, 그러니까 효율 이론들도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부의 높은 수준만을 지향하게 된다면 소비자들 스스로 불만족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많이 가지는 것이 계속 그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스스로 또 불만족을 더 느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끝간데 없는 소비, 그렇죠? 엔드레스, 그러니까 욕구가 계속 생기게 되면 그것이 또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겠죠. 자본주의가 개인 중심주의만을 고집하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는 경고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아직까지 한국말로는 번역 곧 나오는 것 같아요. 장하준 씨가 쓴 23가지 자본주의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23가지 진실이라는 아주 그 전문 경제학자 이름이 책을 잘 썼는데 보니까 그 중에도 바로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주의로 치달을 적에 자본주의의 한 가지 축으로서 믿어야 하는 신념의 한 가지로서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만을 고집할 적에는 서로 그 욕구 불만족이 충돌되는 결과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 끝에 가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위험도 위험마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주의는 그래서 컨슈머리즘은 다른 사람들을 판매와 여기 또 세 번째 이제 경고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소비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거나 아니면 무슨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대하거나 관계로 그런 선의의 관계로 좋은 서비스를 주고받고 좋은 소비를 서로 나누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물건으로 머티리얼리즘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운데 놓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가 보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음의
관계로만 계산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그 가진 그 자체로 가지고는 만족을 성취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의 연간 노동 시간이요. 1940년부터 40년대로부터 1970년대까지 연간 보통 노동자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노동 시간을 평균 내 보니까 한 1,550시간쯤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1940년부터 1970년까지. 그런데 1970년부터 그 다음 한 30년 동안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2000년 됐을 적에 보니까 2000년의 통계가 거의 195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00시간 늘어난 거예요. 400시간. 190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50시간 늘어난. 그러니까 앞에 한 3, 40년은 거의 안 변했는데 왜 70년대 이후로부터 이렇게 급격히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두 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현실적인 이유로 노동운동이 그전에는 굉장히 아주 과격했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동조합들이 성공적이어서 시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전반기에는 70년대 이전에는 노동시간이 별로 늘지 않다가 70년대 이후에는 노동운동이 조금 약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늘어났더라라는 한 가지 수정이 있고 두 번째는 70년대부터 한 지금까지 2000년대로 오면서 이 사이가 바로 뉴 컨슈머리즘 새로운 이 소비 사회 그러니까 그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소비 제일주의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사용의 확장 뭐 이런 것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거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겠거든요. 더 많이 써야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일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업무 시간, 일하는 노동의 양을 늘려온 결과로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하는 소비 생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 시간을 자발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가폭은요 지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해요. 아까 통계의 마지막 점이 한 2000년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거의 같은 상승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이같이 개인적인 성취에만 몰두하게 하는 원흉을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전공으로 삼고 있는 광고가 그 중에 한 원흉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광고가.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아까도 제가 인트로로 얘기했지만 제가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광고가 상당 부분 설득 작용을 하는 것은 맞기는 맞죠. 그렇죠?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이 물건에 내가 소개하는 브랜드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고 소비를 일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 속에서 보면 사실은 마케팅 활동으로서 또 지극히 당연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 또 분명한 것 같아요.